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의 발전 사례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무대에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닌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과 문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학자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공개적으로 비웃었다가 결국 그 놀라운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힘으로 지금의 경제력을 키워왔을까요?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들려온 그 말은 내 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맨몸으로 싸우려는 전사에게 방패도 검도 없이 싸우라는 조롱처럼 들렸어요. 그날 나는 학회장을 뛰쳐나가고 싶었죠. 아니,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린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경제학자로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두 나라의 문화와 경제적 차이를 몸으로 느끼며 자랐어요. 어머니는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활약하셨고 늘 중국의 강대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연구와 강연을 따라다니며 중국의 방대한 자원과 강력한 시장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항상 한국의 도전 정신과 혁신을 자랑하셨죠.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가진 유일한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교육과 기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왜인지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그런 이야기가 그저 아버지의 자부심 어린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버드에 진학하면서 나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모델을 공부하며 느낀 건 자원이 풍부하다는 게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더 강한 생존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 연구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발표 중간 중국의 권위 있는 경제학자인 장 교수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의 시선은 이미 나를 깔보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라니. 흥미롭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원이 없는 국가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운 좋게 몇 가지 산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장 교수의 말은 날카롭게 내 연구를 찔렀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학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며 나의 논리를 비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이 없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일종의 환상 아닙니까? 경제는 결국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이 지금껏 살아남은 건 단지 외부 자원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그의 말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아니,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고 외부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 논문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마치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맨손으로 막으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 교수의 제자인 유이라는 학생이 나를 향해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죠. 한국은 결국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결국은 강대국의 시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학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연민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도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어리석게 주장하고 있다고 믿는 듯 했죠. 그 순간 나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까? 왜 굳이 이토록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연구 주제를 택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혜린아, 세상이 뭐라 해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게 있어.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더 강해졌단다.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을 봐야 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학회장을 나서면서도 이를 악물었어요. 내 연구가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도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했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준비해온 연구가 단단히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학회의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 주제에 맞춰 한국의 경제 모델이 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지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장 교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학자들에게 진짜 한국의 힘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나는 학회장 입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은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자리였어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경제 모델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이 학회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었죠. 나는 이곳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거의 모든 시간을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내 연구가 과연 세계의 경제학자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확실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단지 운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내 발표 주제는 자원 없는 국가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IT 기술,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특히 자원 없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모델이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닌 세계적인 혁신 모델임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학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자료를 다시 점검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연습했던 발표 내용이 되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어요. 나는 학회장의 중앙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은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였죠. 나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히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오늘 저는 자원 없는 국가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과 혁신 사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극복 방법을 정리하여 발표했어요. 특히 반도체 산업과 IT 기술, 그리고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를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IT 산업과 K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창의성과 혁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발표를 이어가며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존의 경제 모델과 비교하여 한국의 방식이 왜 독특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국의 모델이 단지 과거의 성공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었죠. 단지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강하게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듣기만 해도 알아차릴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장 교수였죠.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며 손을 들었어요. 학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오만하고 냉소적인 표정이었죠. 한국의 경제 모델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예로 들겠다고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장 교수는 일부러 천천히 말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였어요. 그의 말투는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주장하는 모델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려면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부 자원과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의존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이 말하는 모델은 결국 허구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학 회장 안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내게로 쏠렸어요. 나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운 채 장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고 나는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두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나를 깔보는 듯한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차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다각도로 시장을 확장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시장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산업과 K 콘텐츠 역시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일 시장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주는 동시에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지만 장 교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국의 발전 모델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빠뜨리고 있군요.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문화 콘텐츠의 성공은 결국 세계 시장의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세계 경제가 변화하면 한국은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 중 하나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한국의 모델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 교수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고 그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어요. 나도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이 외부 자원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죠. 그러나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모든 걸 걸었으니까요. 장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입니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강하게 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경제 모델이 지속 가능한 이유입니다. 나는 곧바로 또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빠르게 시장 변화에 적응해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자료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경우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 콘텐츠 역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내가 보여준 자료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쉽게 읽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제자인 유이가 손을 들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경제 모델이 외부 의존성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이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비웃던 태도는 사라지고 오히려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유이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시장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은 완벽하게 의존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유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유이는 내 논리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여전히 나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다음 질문이 무엇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죠. 그 순간 나는 머릿속에 스쳐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박성우 교수님의 조언이었어요. 헬이나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본 것, 느낀 것을 말해야 해. 숫자가 아닌 너의 경험과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논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내 발표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죠.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학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지 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학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지 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한국의 발전 모델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소 하나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잠시 말을 멈추며 청중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장 교수조차도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시장 다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나는 다음 화면을 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성인 문맹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문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단순히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나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여전히 1억 명 이상의 문맹자가 존재합니다. 물론 중국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상당 부분이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설명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해온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장 교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무리할 준비를 하며 한 가지 자료를 더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시는 자료는 한국의 교육열이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나는 장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원의 유무가 아닙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그 점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군. 내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소. 그는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다소 불만스럽게 말했지만 그것은 결국 수긍이라는 의미였어요. 학회장을 나서며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이가 나를 따라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비웃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연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괜찮다면 함께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함께 더 좋은 연구를 만들어 봅시다. 나는 이번 학회를 통해 내 연구가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 모델이 단지 운이 아닌 노력과 교육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더 멀리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교육의 힘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원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한국의 발전 모델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